많은 대표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단톡방에 있는 대표님들 숫자가 너무 많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파트너로 들어오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궁금한 것들을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되게 많은 분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 설명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첫 번째 사업 설명회 영상을 올려놨었어요. 그걸 보고 연락을 주시고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꽤 있으셔서 현재는 30명 정도의 파트너를 함께 유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매출이 그래도 좀 꽤 잘 나온다라고 하는 대표님들이 따로 단톡방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선 여기 함께 하시는 박성진 대표님은 지난 5월 26일 네, 그때 시작을 하셨고요. 지금 11월이니까 개월 수로는 6개월이고요. 날짜상으로는 5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예치금이라는 걸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치금은 사실 2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신데 박성진 대표님은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첫 달에 이제 5월에서 6월로 넘어간 첫 달에 매출 5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달에 1000만 원, 세 번째 달에 1500만 원, 네 번째 달에 3000만 원, 그리고 5개월 차에 이제 5천만 원 달성을 하셨고요. 이달에는 아직 20일이니까 열흘이나 남아 있는데도 매출이 벌써 4천만 원 이상이시기 때문에 이달 평균 예상 매출은 6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매출을 막 올리는 거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사실 매출 인증을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누구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날마다의 매출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50에서 250 사이의 매출을 유지를 하면 월 매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일에는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계속 달성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매출이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지 못하고 파트너로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저하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잘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대박스킨 파트너십에 들어오시면 박성진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꽤 많아요. 우선 파트너들의 주문서를 한대 모아서 송장 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기본이 별로 없다. 나는 모르는 게 좀 많다라고 하시면 저뿐만 아니라 박성진 대표님께서 같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우선, 그러면은 어디를 가입을 하고 어디를 유지를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은 사실 쿠팡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시작을 하지만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는 거는 정말 10명에 1명 정도 성공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인 3천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는 쿠팡이 어, 사업자를 통해서 매출을 만드는 데에는 많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도 키워드 광고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광고를 해서 매출을 유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예전처럼 그냥 평범하게 상품 열심히 작등이라고 하죠. 상품 열심히 등록하고 그리고 로그인 열심히 하고 가격 수정 계속하고 좋은 상품들 끌어오면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제가 4년 동안 광고를 1원도 하지 않고 매출을 만들었는데요.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전이기도 했었고, 사실은 쿠팡에서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 고객이 많은 반면에 사실은 판매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제가 처음 쿠팡을 했던 게 2019년도인데 그때는 판매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화장품이라는 키워드가 특히나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하는 상품은 브랜딩이 되어 있는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TV만 틀면 광고에도 나오는 그런 상품들은
지금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많은 만큼 광고를 하지 않으면 상위에 노출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고를 세팅하면서 매출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치금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저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로그인 인증이라는 걸 합니다. 우선은 로그인 인증은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아이디에 로그인을 할 때는 IP 주소가 달라져서 로그인 인증이라는 걸 하는데요. 로그인 인증은 두 번 받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 제 컴퓨터에서 한 번 받고 집에 있는 컴퓨터 작업을 하기 위해 있는 집에서 한 번 더 로그인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이트에 두 번의 로그인 인증을 해서 한 번의 로그인 인증은 플레이 오토를 통해서 상품 등록을 하는 거고 한 번의 로그인 인증은 그 사이트를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로그인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품을 등록하고요. 상품은 플레이 오토 2.0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량 등록을 해드립니다. 상품은 250에서 300개 정도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전부 다 대량 등록으로 각각의 사이트에 다 등록을 해드리기 때문에 등록한 이후에는 대표님들께서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매출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제가 200만 원의 예치금을 받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의 예치금을 받는 관리 대표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단톡방은 일반 대표님 방들과 관리 대표님 방으로 단톡방이 두 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예치금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단톡방이 다르고요. 당연히 시작하는 금액에 따라서 매출도 달라집니다. 우선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 맡긴 돈이 많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제가 매출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웬만큼 컴퓨터도 할 줄 알고 제가 온라인 쇼핑몰도 많이 운영을 해봤고 뭐 스마트 스토어도 좀 해봤어요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적극적으로 관리 대표님으로 들어오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저희 제품은 등록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상품이 브랜딩이 이미 되어 있는 상품들이고요. 우선은 단톡방에 공지가 되어 있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모든 상품은 100% 홈쇼핑에서 대량 사입을 하고 있고요. 세 군데의 제조사에서 OEM을 통해서 제조를 해서 가지고 오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제조사 상품은 사실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아드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마진을 조금 달리해서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품보다는 좀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품이 등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단톡방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주문이 들어오면 전체 사이트가 다 엑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주문서를 엑셀로 받으신 다음에 박성진 대표님의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박성진 대표님이 송장 작업을 하셔서 전체 파트너들의 송장 번호를 단톡방에 공지를 합니다. 그 공지에서 본인의 주문건에 대한 송장 번호를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에게는 주문서를 넘기기 전에 정산서라는 걸 주시면 되는데요. 정산서는 처음에 받는 예치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받은 예치금을 가지고 상품을 사입합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예치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정산서를 만드셔서 저에게 주시고 주문서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정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대표님들께서 일반 사업자가 있으시고 간이 사업자가 있으세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세금 부분인데요. 일반 과세자는 무조건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되는데 간이 과세자는 매출의 1%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매출의 1%만 세금을 낸다고 해서 매입을 하나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소득세에서 매출 대비 매입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100%로 잡혀서 소득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 또한 매입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우선 저는 매출이 1,000만 원, 이거는 처음 시작을 해서 1,000만 원까지 가는 전체 금액을 말하는데요. 매달 매달이 아니라 1,000만 원까지 매출이 갈 때까지는 사실은 저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네, 받는 세금 자료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누적 매출이 1,000만 원까지면 세금으로 따지면 10%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세금은 100만 원보다 조금 적게 나오기 때문에 누적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저는 세금 계산서를 받는 쪽으로 하시라고 하는데 사실 관리 대표님들은 뭐 첫 달에도 500에서 1,000 정도 매출이 나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일반 과세자처럼 동일하게 매입 자료를 받으시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일반 과세자는 제가 사이트 판매 수수료 10%를 빼드리고요. 세금으로 10% 빼드리는 대신에 세금 계산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0%가 대표님들한테 드리는 마진인데요. 순수한 마진 10%를 드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광고라던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가 13%라서 조금 더 비싸요. 그러면 마진율은 제가 10%를 보장해드리지만 사실은 옥션 지마켓 같은 경우에 판매가 되면 마진율이 7%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마진은 최소 그래도 10% 보장해준다고 하니 10%의 마진은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의 판매가를 저희가 등록해드린 다음에 조금 더 높게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은 어, 위탁하고 있는 파트너 대표님들의 판매가가 제가 처음 해드린 가격보다 낮아지는 건 안 돼요.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면 쿠팡 자체 쿠폰이라는 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에 최대 뭐 15%? 그러니까 1,500원? 요 정도 되는 쿠폰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쿠폰 적용이 돼서 판매가가 떨어지는 건 제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이트에서 쿠폰 적용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임의로 10,000원으로 등록해드린 상품을 9,000원으로 판매를 한다. 나 마진 그냥 없어도 되니까 우선 많이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10%를 빼고 9,000원에 판다. 이런 행위가 적발이 되면 파트너십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저에게 지켜주셔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 등록해드린 가격을 수정할 때 낮추지는 않는다. 높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10,000원에 등록해준 걸 12,000원에 올리면 내가 20%를 더 많이 남을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그렇게 가격 올리면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고객들이 들어오는데 팔릴까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아주 싸게 올린 상품보다 적당히 비싼 거가 더 잘 팔립니다. 고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고객들은 무조건 싸다고 사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리에서 상품을 살 때 싸니까 사지만 사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받아보면 별로다.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그냥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더 좋은 퀄리티의 상품을. 이거는 제가 15년 동안 사업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무조건 싸다고 해서 팔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격대를 올려서 파는 대표님들이 좀 더 매출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각각의 상품을 판매를 할 때 객단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하나의 개별 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매출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표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격은 수정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등록해드리는 사이트는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그다음에 뭐 멸치 쇼핑, 올웨이즈, 토스, 카카오 여러 가지 사이트를 롯데온도 있네요. 여러 개의 사이트를 등록을 다 해드리는데요. 이 사이트들은 단톡방 공지에 이미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에는 그 사이트들의 다 판매자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굳이 나는 쿠팡만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다른 데는 안 하고 그냥 쿠팡만 집중을 할래요 라고 하시면 사실은 쿠팡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얼마 전에 있었던 티메프 사태처럼 위메프라던가 인터파크라던가 티몬이라던가 이런 데를 가입해서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서 리스크가 생기면 사실 거기만 판매를 하는 대표들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걸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가 접니다. 저는 위메프 매출이 1,700만 원? 뭐 월 매출이 그랬었고요. 인터파크도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못 받은 돈만 해도 몇 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사이트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쿠팡만 내가 판매를 하다가 쿠팡에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판매를 못 한다. 그럼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각각의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해서 내 노력을 조금 더 하면 사실은 스마트 스토어도 옥션도 지마켓도 11번가도 롯데온도 다 유지를 하면서 매출을 조금씩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박성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쿠팡에서 나오긴 하지만 사실 쿠팡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롯데온이라던가 지마켓이라던가 옥션이라던가 11번가라던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이런 곳이 평균적으로 몇백만 원씩은 매출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광고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쿠팡 한 군데에만 목매달지 않고 쿠팡 같은 경우에 로켓크로스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 상품 포장을 다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로켓크로스로 해서 맡겨서 상품이 노출이 많이 되게끔 하시는 대표님들도 꽤 많이 있던데 사실은 그 상품들을 로켓크로스에 집어넣는 과정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제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대표님들께서 저와 함께 위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바디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기만 하면 팔려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품은 홈쇼핑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많게는 네다섯 번씩 방송이 되고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자주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이 대부분이어서 광고라는 걸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로 많이 수출하는 상품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유명한 회사의 제품을 팔았을 때 그 회사에서 크게 문제 삼거나 그러진 않느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제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은 상품 등록을 해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상품을 등록해드리고 나서부터는 대표님들께서 본인의 사이트니까 관리를 하시는데 우선 제가 대량 등록을 해드리고 나서 추가로 신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게 될 때는 등록을 직접 해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 상품을 가져다가 등록을 합니까? 대부분 도매 사이트 한 번씩 들여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진이라던가 상세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게끔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되시면 제가 11번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하나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신상품이 업로드된 걸 체크하셔가지고 사진과 상세 페이지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사진은 그냥 우클릭 해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상세 페이지는 HTML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가져가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는 걸 좀 손쉽게 해놨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상품 이렇게 등록하고 매출이랑 이런 것도 나오는데 관리는 꾸준히 해주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줌 미팅을 진행해서 상품 뭐 판매라던가 관리라던가 광고라던가 상품 등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줌 미팅으로 강의를 해드립니다. 기존에 1기, 2기, 3기, 4기까지의 대표님들이 30분이 있으시고요. 3기하고 4기 대표님들이 들어오신 지 한두 달밖에 안 돼서 사실은 3기, 4기 대표님들은 단톡방이 따로 있어서 제가 기본적인 사이트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의를 추가로 더 해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하고 개인톡을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때는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네, 앞부분은
녹화본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우선은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렇게 사이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사실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박성진 대표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우선은 컴퓨터를 좀 잘 다루시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파트너들의 주문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대표님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좀 빨리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 또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좀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인 걸. 눈으로 보는 거가 훨씬 말로 듣는 것보다는 대표님들한테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그 CJ 대한통운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상품을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주문서를 받은 다음에 송장 작업된 걸 업로드 해가지고 거기서 송장을 뽑는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요 시스템을 사용을 하려면 최소한 택배가 몇 천 개 이상은 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1일부터 택배가 몇 개가 나가는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평균적으로, 지금 한 160개 정도의 택배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날짜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온 택배 개수가 3,421개 중에 취소권을 빼고 지금 3,380개, 75개죠. 3,370개 정도의 택배가 나갔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인증을 하니까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건데요. 요렇게 날마다 주문을 받아가지고 택배 포장이 나가고 있고, 지파, 미지파라고 떠 있는 건 이제 뭐 상품이 입고가 좀 지연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대부분의 상품들은 2일 이내에 발송 처리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가 택배가 4천 몇백 개 정도 됐는데 평균적으로 매월 발송하는 택배의 개수가 한 4,500개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위탁을 맡겼을 때, 배송이 잘 되고 있는 거야? 걱정하실 수 있어서 보여드리면, 지난달에도 택배 개수가 4,732개에서 취소권 빼고 4,600개 정도 발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택배를 매달 매달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11번가 아이디를 하나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디예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제가 단톡방에 공지를 해놓고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상품 관리에 들어가셔서 상품 조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270개 되어 네,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상품을 등록해 놓고요.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신상품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여기 있는 상품의 상품명, 상세 페이지, 사진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되고요. 사진은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 수정 누르면 우클릭해서 어,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해서 쓰시면 되고 상세 페이지 또한 HTML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HTML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우클릭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상세 페이지는 끝나는데요. 상세 페이지는 전부 다 저희 대박스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도 직접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브랜드기는 하지만 사진이라던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뭐 이미지를 도용했다거나 상세 페이지를 갖다 썼다고 해서 걸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저희가 유료 버전으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상품을 등록할 때, 여기 밑에 부분에 공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공지 부분은 제 걸로 처음에 등록이 다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표님들께서 본인들의 공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바꾸시면 좋고요. 공지가 따로 필요하다 하면 요 똑같이 생긴 거에 요 대박 스킨이라는 게 없는 공지로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11번가 사이트를 하나 로그인할 때는 인증을 한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나 박 대표님한테 인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서 인증번호 넣고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저는 웬만하면 눈 뜨고 있을 때는 계속 확인을 하니까요. 카톡으로 인증한다고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24시간이 지나가면 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을 때 신상을 최대한으로 많이 가져다가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우선 쿠팡 같은 경우에 좀 보여드리자면 사실 저는 2019년도에 쿠팡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쿠팡을 하면서 제일 쉬웠던 건 뭐냐면 할 줄 아는 게 상품 등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일 로그인해가지고 열심히 상품 등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나왔거든요. 광고를 하나도 안 했냐라고 하면 사실 광고를 하나도 안 하고 매출이 나와서 신기했는데요. 보시면 2019년에 처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도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시작한 거 치고는 매출이 정말 괜찮아서 제가 시작한 거가 2019년도 7월로 나오네요. 7월에 이제 찍은 매출이 190만 원인데요. 마지막에 12월에 1100만 원까지 이제 뭐 매출의 폭이 넓기는 하지만 요 정도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20년도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시작된 게 2020년 1월인데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매출이 2억 정도 됐습니다. 광고는 1원도 하지 않았어요. 요렇게 해서 정확하게 2023년도까지는 제가 광고 없이 진행을 했고요. 2023년도 12월까지는 사실 광고의 광자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도 사실 코로나 막 끝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도 1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광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파트너를 받았고요. 이때부터는 광고하는 방법을 알아서 저도 광고를 했는데 중요한 건 광고를 했음에도 이때 매출이 이전보다 좋지는 않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지금 7월, 6월까지만 나오나요? 6월까지만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출이 월 평균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바뀐 뒤부터는 사실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그냥 조금은 광고를 해봤었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사실은 광고를 조금 세게 넣었던 게 7월인데요. 그때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부가세 신고하는 데가 7월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여기부터 7월부터 매출이 나오는데요. 7월부터 광고를 좀 본격적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이걸 반복을 했는데 지난달에는 광고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얼마 했냐라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월? 네, 100만 원 정도의 광고를 넣어서 168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었고 이번 달에도 광고를 사실 좀 비슷하게 넣고 있는데요. 이달 매출 예상은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팡에서 매출이 사실상 잘 나오고 있고요. 뭐 더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쿠팡에 사업자가 4개가 있고요. 남편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사업자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개의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만든 사업자가 2개여서 기존 거는 이제 5개를 원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자를 그렇게 여러 개 해도 되냐라고 하면 여러 개 해도 됩니다. 여러 개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쿠팡에 광고 같은 걸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광고 센터를 통해서 처음에 상품 등록을 하면 세팅을 해드리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셔도 돼요. 광고 세팅을. 근데 처음에 서투르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쿠팡에서
지원을 해주는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한테는 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광고를 일주일 정도 해봐라 라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광고를 해보고 조금 매출이 나오면 어떤 대표님들은 2주 동안 광고를 하라고 하고 21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이렇게 쿠팡이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I 광고라고 해서 그냥 무작위로 막 돌아가는 광고를 해요. 하루에 광고비는 많이 쓰면 3만 원 정도 광고비를 쓰고 있고요. 뭐 저도 이거 광고를 하면서 사실 배운 거지만 로아스가 뭔지도 몰랐고 뭐 전환율이 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생각보다 좀 해보니까 익숙해지고 금방 하겠더라고요. 뭐 로아스 1000% 나온다고 하면 대단한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50으로 세팅을 해놓고 제 거는 로아스가 지금 1037 정도 나오고 전환율이 12.5 정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이 안 되는데 이유는 제가 4년 동안 꽤 오랫동안 광고를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상품을 등록하면서 제 상품이 상위 노출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광고를 조금만 해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잘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대표님들이 대량 등록을 해드리면 로그인도 가끔 주문 들어올 때만 해야지 상품도 어쩌다가 등록해야지 라고 하시지 말고 날마다 최소 한두 개 정도의 상품을 등록하고 또 로그인을 해서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서 상위 노출이 되게끔 하시면 매출을 좀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하고 파트너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쿠팡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유지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상품을 추가로 계속 등록하셔서 상위 노출을 되게끔 하시는 거가 사실은 쿠팡에서 매출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는 제가 꿀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뭐 11번가나 이런 데가 수수료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으로 오랫동안 유지했던 그런 어, 오픈마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만 광고를 하면 매출이 잘 나오는데요.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에도 AI 광고가 있어요. 처음에 가입을 하시면 옥션이나 지마켓은 일주일 정도 무료 광고를 주고요. 금액에 상관없이. 11번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를 좀 크게 하고 있어서 11번가는 애드오피스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면 한 달 무료가 있는데 이건 12월 말까지, 12월 말에 끝나니까 지금 혹시 가입 안 하신 대표님들 있으시거나 아니면 한 번도 광고를 안 해봤다라고 하시면 얼른 들어가서 광고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네, 뭐 1,600만 원 매출이면은 이제 10%로 봤을 때 160만 원 정도가 이익이잖아요. 마진이잖아요. 거기서 광고비 빼면 6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뭐 그거 팔아서 뭐 하겠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님들한테 제가 10%의 마진을 보장해드리지만 거기에 사이트 수수료가 쿠팡은 9.6%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3.3%고요. 뭐 올레이즈나 이런 데는 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좀 잘하시는 대표님들은 마진 폭이 좀 커질 거고요. 기본적으로 쿠팡만 하시는 대표님들은 10% 정도의 마진을 생각하시고 광고비가 빠지면 사실 5%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광고를 좀 많이 넣다 보면. 그런데 어, 처음에는 마이너스를 감수하고도 사실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매출이 어느 금액까지 올라올 때는 그냥 광고비를 막 썼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광고비를 쓰면서 매출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매출이 한 월 2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억 정도 팔면 마진이 20%였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이익이 생기면 광고비로 1,0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쓸 수 있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마진을 많이 챙겨드리기가 어려운 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워낙 경쟁자도 많고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들을 되게 판매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한테 최대치로 해드릴 수 있는 게 10%입니다. 이걸 조금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가격을 조금 올려서 파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광고 대비 매출이 많이 나오게끔 아까 제가 로아스 보여드렸잖아요. 광고 대비 매출이 좀 많이 나오게끔 열심히 본인이 좀 손품을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고를 좀 적게 하고도 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 매출이 4,500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과 한 두 달 전만 해도 월 매출 3천만 원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이유는 뭐 파트너십 유지하느라 이제 대표님들 택배도 싸드려야 되고 관리도 해드려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제 거를 제대로 못 챙겨서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파트너를 모집하기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한 달 택배 3,500개 정도 나가고 매출은 거의 7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객단가로 따졌을 때 뭐 택배 하나당 한 2만 원 정도 판매가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택배 개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의 객단가가 한 4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사실 엄청 저렴한 것도 있지만 가격대가 높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박선진 대표님하고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구성들을 짜서 가격이 좀 높은 상품들도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파트너로 들어오는 대표님들은 사실 자금력만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매출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과연 박성진 대표님은 5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출이 5천까지 가면서 예치금을 얼마나 많이 맡겼을까 궁금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 한번 화면 공유해가지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로.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치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표님들께서 제품을 직접 사입하지 않고 사입을 저한테 맡기시는 거잖아요. 위탁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상품을 맡길 때 얼마 정도의 규모로 맡길 거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매출 1,000만 원을 찍고 싶어 라고 하면 사실 그의 2배 정도 되는 재고를 쌓고 있어야지만 매출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내가 오늘 택배가 나가고 내일 나갈 택배와 또 모레 나갈 택배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발송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모두 다 확보하고 있을 때에는 당일 발송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맡겨야 되는 예치금이 내 매출보다는 몇 배 규모로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한 3억 정도 있고요. 매출이 이제 거의 한 6천 정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실 가지고 있는 재고가 엄청 많은데, 그에 반해서 판매되고 있는 건 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재고를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을 때 월 한 1억 9천 정도 매출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표님들이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치금이라는 건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재고를 쌓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고를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게 예치금인데요. 6월로 갈 때 매출 500을 찍는 시점에서는 사실 예치금이 500으로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7월로 넘어가서 매출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시점에는 사실은 예치금이 1,000만 원보다 조금 높았거든요. 조금. 조금 높았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박성진 대표님께서 뭐 대출도 받으셨고 사실은 카드도 만드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서 예치금을 늘렸거든요. 예치금을 늘린 시점부터 매출이 확연하게 눈에 띄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매출 3천만 원 찍는 시점이 9월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6, 7, 8, 9, 4개월 차 됐을 때거든요. 매출 3천만 원 찍는 시점에 예치금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천을 맡겨서 3천을 판 게 아니고요. 이미 판매된 3천에다 5천까지 합해서 8천만 원을 맡긴 거예요. 8천만 원을 맡기고 3천만 원 매출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더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10월인데요. 10월 기준 마지막에 5,200만 원 좀 넘어가는 매출을 찍으셨고 그때 당시에 예치금이 7천에서 8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치금 플러스 매출까지 하면 거의 한 1억 3천 정도 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맡기신 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까지 매출 한 4,200만 원 정도 나오셨고 남아있는 예치금은 1억이 조금 넘으시거든요. 물론 이제
갑자기 큰 금액을 예치를 좀 하셨는데 이유는 목표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월 5천 정도의 매출을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예치금을 좀 늘리다 보니 생각지도 않게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원래 5천에서 6천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계셨는데 이미 예상치에 가깝게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달은 이제 1억 정도의 매출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매출이 급속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재고를 늘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재고를 늘리려면 현금을 계속 때려 넣어야 되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은 현금을 쓰잖아요. 가게를 차린다고 하더라도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매장 열고 보증금이랑 뭐 월세랑 이런 걸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 하고 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매장을 차리는데 들어가는 돈만큼 가지고 있어야지만 온라인에서도 매출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현금으로 계속해서 예치금을 추가하는 것도 있고요. 박성진 대표님 저하고 좀 긴밀하게 계속해서 뭐 연락도 하고 또 송장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통화도 하고 해서 제가 예치금 늘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현금 플러스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예치금을 많이 늘리셔서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사입을 하는 대표님들은 아실 거예요. 카드는 할부라는 게 있잖아요. 무이자 할부라는 게. 그 할부를 통해서 상품을 사입하고 쿠팡에서 팔았을 때 정산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카드를 좀 돌려가지고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치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대출은 매출 없으면 안 해줍니다. 예전에는 사업자만 있으면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소상공인 대출이 됐는데요. 지금은 매출표가 없으면 절대로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목표로 내년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올해 열심히 매출을 만들고 계시는데, 너무 좋은 건 박성진 대표님은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왜냐면 저하고 시작한 게 5월이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나왔어요. 물론 신용대출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매출이 보장이 되고 그 매출을 통해서 이익금이 나올 거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고 사실 대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11월 20일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한 달 동안 매출 바짝 올려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만드시면 내년에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시고 2월부터 있는 소상공인 뭐 신용보증재단 이쪽에 대출들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또 매출 만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 저도 사실 소상공인 대출을 한 3번 정도 받았는데요. 이자가 저렴하잖아요. 소상공인 대출은 개인 대출에 비해서. 그래서 좀 최대한으로 끌어쓸 수 있으면 저는 대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유용하게 내 자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2월에 대출이 신청이 가능해지거든요. 1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자료가 있어야지만 2월에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12월까지 바짝 매출을 만들어 보시고 1월 달에도 매출을 열심히 만들어서 기존의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한 거 플러스 1월 매출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2월에 그걸 통해서 소상공인 대출 받는 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매출을 바짝 만들려면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금을 끌어 모아서 매출을 만드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소상공인 대출 얼마까지 되냐라고 하시면 신용을 좀 넣어가지고 신용 등급이 좋거나 하면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매출 자료를 좀 보고요. 매출 자료 없이 그냥 가시면 사실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을 그래도 좀 가지고 가셔야지만 1,000에서 2천이라도 대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만 열심히 하셔도 사실은 가능하기 때문에 파트너로 들어오셔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또 뭔가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쵸?
매출 1,000만 원 만들자마자 1,000만 원 대출 받으셨죠. 그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매출 자료만 가지고 가서도 1,000만 원 정도는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게 이제 소상공인 대출 쪽에서는 좀 쉽더라고요. 매출 자료만 가지고 가도. 그래서 혹시라도 아, 나는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매출 안 나와요라고 하는 대표님들은 매출 만드는 건 제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고요. 관리 대표님으로 들어오셔서 조금 큰 금액을 맡기시면 실질적으로 매출 500만 원, 1,000만 원은 그냥 눈 감아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상품 등록해놓고 쿠팡에다 광고 조금만 돌리면 그냥 매출 나오거든요. 저희 사기 대표님들이 10월에 시작한 대표님이 있으신데요. 첫 달에 그냥 10월 거의 한 2일, 3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첫 달에 바로 그냥 매출 500만 원 나오셨고 지금 두 번째 달 됐는데 거의 매출 1,000만 원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 대표님들이 예치금으로 1,500만 원 정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돈 막 몇 억씩 있어야지만 매출 많이 만든다. 그러지는 않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사업을 하면서 사실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돈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라고 하시면 이미 15년 동안 사업을 해본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이미 5천 정도 월 매출을 만들어 본 대표님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셔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매출 나오는 거는 솔직히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게끔만 하면 사실 적은 재고를 가지고도 매출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는 혼자서 했을 때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마진율이 적은데 제가 이 사업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품을 등록하고 당일에도 바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유는 브랜딩이 이미 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리라메라고 얘기하면은 맞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면 뭐 그 엄청나게가 한 1억 정도 판매를 하면 사실 월 1,000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뭐 광고비 빼고 뭐 빼고 하면 한 4, 500만 원 남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은행에다 1억을 맡기면 한 달에 얼마 줄 것 같으세요? 400만 원, 500만 원 안 주죠. 물론 그냥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는 이자는 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번 거에 비해서 적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얻은 소득이니까,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어차피 온라인에서 사업을 할 거라면, 기왕이면 등록하자마자 팔리는 상품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표님들이 혹시 소싱을 해보셨다면, 쉬웠나요? 내가 소싱해서 가지고 와서 상품을 등록했을 때 바로 팔렸나요? 엄청나게 많이? 부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업으로 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본인 거 하시면서 틈틈이 짬짬이 시간 내 가지고 많이 하시고 사실은 부업으로 하셔도 될 만큼 제가 도움을 드려요. 상품 등록을 다 해드리니까 주문하긴 하는 거라던가 중간중간에 뭐 판매 시키는 상품들이라던가 그런 것들만 하루 한두 시간 내셔가지고 하시면 사실은 부업으로 하셔서도 매출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업으로 하다가 내가 매출이 괜찮고 정말 돈이 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전업으로 뛰어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전업이었어요. 주부였기 때문에. 그냥 애 보고 이거, 애 보고 일. 이게 다였기 때문에 전업이었는데요.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파트너님들도 꽤나 많으세요. 회사 다니면서 하시고, 본인 식당 하시면서 하시고, 뭐 본인 가게 하시면서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부업으로 하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대표님들은 최대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뭐 프로그램을 쓰시기도 하고, 제가 좀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출을 많이 만드는 거가 포커스다라고 하면 부업인지 전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얼마나 많은 금액을 계속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프라인 모임 하고 싶은데 제가 전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박성진 대표님 저를 한 세 번 정도 찾아오시기는 했는데요. 사실 모임을 해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긴 하지만 대부분 대표님들이 저기 위쪽에 많이 살고 계셔서 제가 시간을 내서 위로 가든지 아니면 내려오시든지 해야지만 오프라인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전주로 오시는 거 언제든지 환영을 하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저희 사무실을 뭐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일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오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생각하는 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만나요 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요. 우선은 온라인에서 줌 미팅만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박성진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돼요. 저분이 지난달에 저보다 매출이 높았거든요. 제가 사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고도 제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보다 매출이 높으셨어요. 제가 지난달에 4,800인가? 5천이 조금 안 됐는데 박성진 대표님 5,200만 원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는 그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업으로 하고 계셔서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한 가지 더 좋은 건 뭐냐면, 구성이라는 걸 짜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이 이제 들어오면 단품으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이걸 엮어서 구성을 만드는데, 그 구성 만드는 걸 저하고 박 대표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상품을 저분이 먼저 등록을 해요. 항상 먼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더 잘 팔리는 상품들도 사실은 있어요. 혹시라도 함께 파트너를 하시면서 내가 이거는 좀 잘해요. 이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그거를 저하고 함께 하시면 매출 만드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만큼 저도 이제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네네네. 개별 사입 가능하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상품을 등록을 해드리는 거고, 추가로 본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상품 파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시고, 어떤 대표님들은 막 식품 같은 거 막 몇만 개씩 올려놓고 파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광고를 할 때는 사실 겹치면 광고가 좀 어렵거든요. 같이 돌리니까 광고를. 그래서 쿠팡 광고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것도 같이 광고를 해도 된다 하면 전체적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빼고 싶은 거 빼고 광고를 돌리시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상품 올려서 파시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 파트너 중에 사임당 화장품 파시는 대표님 있는데요. 저희 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판매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만두도 파시고, 뭐, 여러 가지 파는 거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본인이 상품 등록하는 건 제가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재고는 3억 정도, 내 것만. 제 것만 3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이제 계속해서, 뭐, 예치금을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대표님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입을 해서 재고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들한테 받는 금액보다 적은 재고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혹시 제가 출연한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저희 회사가 싹 나오거든요. 네. 그거 제가 링크 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톡방에 올라가 있지 않나요? 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디 그 대표님께서 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저희 가게를 싹 다 공개를 했거든요. 저희 가게에 있는 물건들 다 보실 수 있고, 원가로만 3억 정도 되는 재고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제조사 거 택배도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서 제조사 상품도 좀 어마어마하게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박성진 대표님이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부산에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재고 가지고 있는 거 체크하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보시고 내려가면서 바로 예치금 입금하신 분이 저분이세요. 그리고 뭐 저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처음부터 큰 금액 안 주셔도 상관없고요. 200부터 시작하시라고 한 거는 본인의 재량권 하시는 건데 뭐 1억을 맡기시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 재고를 띄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재고 플러스 대표님들의 재고가 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택배가 한 100개 정도 들어왔는데 까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단톡방에다가 그런 것도 올려요. 제가 좀 힘들거나 그러면 오늘 물건 이만큼 들어왔어요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데 최소 하루에 택배는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계속해서 사입을 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나가는 택배는 평균적으로 한 170개에서 200개 정도, 많을 때는 한 300개까지, 오늘은 한 300개 싼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택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은 주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매출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차츰차츰 예치금을 늘리는 거예요. 아까 박성진 대표님 보여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에서도 처음에 500만 원 주셨고 매출 500이 되면서부터 예치금을 올리신 거거든요. 오늘 나간 택배 사진입니다. 오늘 한 300개 정도 쌌거든요. 거의 날마다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택배를 계속해서 싸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서 8시에 퇴근할 때까지 그냥 계속 택배 싸고 송장 뽑고 물건 정리하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뭐 파트너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날마다 저 정도의 택배가 나가고 있고 재고도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까요? 단톡방에? 네. 제가 지금 책장 한 20개 정도 되는데 물건이 꽉꽉 쌓여 있어서 재고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 하루 들어온 택배의 양인데 이게 지금 다가 아니고요. 저거에 한 2배만큼 있었는데 택배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개봉을 하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린 거고 그날그날 단톡방에는 사실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인사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치금에 따라서 올려주는 제품의 수량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관리 대표님들만 등록해주는 상품이 있고 일반 대표님들한테는 등록하지 않는 상품도 있고요. 중요한 건 예치금을 아주 많이 맡기는 박선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둘만 파는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상품들을 등록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방송을 하지 않는데 좀 잘 나가는 상품들을 제가 한 50여 가지 정도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량 등록할 때 안 해드리고, 등록을 안 해드리고, 가지고 있다가 대표님들 매출이 조금 올라가는 걸 봐서 하나씩 투척하듯이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드려요. 그래서 주력 상품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상품이 생기면 서로 겹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할 땐 다 겹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를 해보면 대표님들이 겹치지 않게 파는 물건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좀 겹치게 파는 물건들은 뭐 어떤 대표님이 많이 팔고 어떤 대표님 조금 팔고 이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 처음 등록하는 상품의 숫자는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다 등록을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예치금이 500인 대표님들한테는 추가 등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200을 주시든 500을 주시든 똑같은 상품을 등록해드리고 이게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면 거기에 기본 등록해드리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이제 추가로 등록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크게 차이를 내지 않는데 뭐 500만 원 맡겼으니까 뭐 이게 뭘 더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에 맞춰서 매출이 나오게 세팅을 해드리는 거여서 사실은 상품의 가짓수로 매출이 뭐 많고 적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잘 팔릴 만한 상품들이 등록되게끔 유도를 하는 건 있습니다. 등록 수량이 다른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이 처음에 250개 정도 상품을 다 등록을 해드려요. 근데 어떤 대표님은 예치금을 500만 원 맡길 테니 매출을 많이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신상품을 사입을 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사서 그 대표님한테 먼저 등록을 해드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팔리면 일반 대표님들도 이제 등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등록을 해줄 이제 시기를 차이를 두는 거죠. 그래서 관리 대표님들을 먼저 등록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반 대표님들이 판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근데 일반 대표님들 중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예치금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예치금을 계속 그냥 200만 원 수준으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실은 매출이 그만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맡긴 만큼 매출이 나온다. 어떤 대표님이 한 달 동안 총 맡긴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됐는데 매출을 봤더니 550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치금 기본적으로 쌓아놓는 금액을 계속 그 금액을 유지를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00으로 시작하는 대표님이 예치금을 계속 500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릴 만큼 계속해서 예치금을 더 추가로 넣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지한 금액만큼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00만 원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치금이 소진될 때마다 추가로 입금을 하셔서 그 금액을 유지하시면 사실은 500만 원을 맡긴 관리 대표님보다 매출이 좋은 분도 있어요. 저한테는 파트너가 아닌 일반 위탁, 그냥 주문 들어올 때마다 건건이로 그 예치금을 주시는 대표님이 있으신데요. 그분은 예치금이 30만 원인데 이틀에 30만 원씩 계속 입금을 하세요. 아마 하루 15만 원꼴로 따지면 한 달이면 400에서 500 정도를 저한테 예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트너에 못 들어와요. 기본 200만 원 예치금을 못 맞추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400에서 500 정도 나옵니다, 매달. 부업으로 하시는 대표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치금을 많이 맡겼다고 차별을 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맡긴 규모에 맞게끔 매출을 그냥 만들어 드리는 것뿐이에요. 대신 단톡방은 다릅니다. 네. 일반 파트너 대표님과 관리 대표님 파트너 방은 다르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리 대표님들한테만 드리는 상품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지를 올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고요. 저한테 예치금을 어느 정도 맡겼냐라고 하면 뭐 박 대표님은 매출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이외에는 최고로 많이 맡기신 대표님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분이 이달 매출이 1,00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물론 이제 제가 이 영상 녹본을 다시 제공을 할 거라 좀 뒤에 들어온 대표님들은 앞에부터 다시 보셔도 되고요. 뭐 궁금하신 것들은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작하고 나서 걱정을 해도 되는 걸 시작도 하기 전부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계속 예치하는 방식은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면 예치금이 100만 원 되는 시점에 다시 예치를 하시는 거고요.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면 250만 원 절반이에요. 250만 원이 되는 시점에 다시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500만 원까지 소진이 됐을 때 다시 1000만 원으로 예치금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항상 저한테 예치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야 저도 계속해서 상품을 사입해서 그 대표님의 물건이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대부분은 이틀 배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문이 들어와서 오늘 재고가 있으면 다 나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할 때는 발송을 2일 이후 배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치를 하면 100만 원 못 벌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못 벌어요. 왜냐면 광고비 빠져야 돼요. 네, 광고비가 빠지니까 1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매출이 1,000만 원이면 광고비 빠지고 글쎄 한 5, 60만 원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00만 원을 내가 어디에 맡겼어? 은행 같은 데 맡기면 이자 얼마 주죠? 몇만 원 줄 거예요, 몇만 원.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상품 등록된 거 관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하는데 네, 저는 뭐 주말이든 평일이든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없고요. 저 혼자 일하는 거 아니고 저희 남편도 있고 알바도 있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언제든 오셔도 되고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택배가 다 나갑니다. 쿠팡하고 똑같은 일주일 배송이에요. 그래서 주문서는 일주일 내내 다 주셔도 됩니다. 토요일에도 택배가 나가고요. 일요일에도 택배가 나가요. 1,000만 원 벌려면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1억 이상 나와야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치금을 한꺼번에 1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통합 한 달에 매출 1억이 나오게끔 하려면 최소 2억 원 정도의 예치금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아마 예치를 하시면 매출이 1억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성진 대표님 예치금이 1억이 조금 이제 넘어갔는데요.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와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광고를 좀 세게 하세요, 저분이. 그래서 광고비 빼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월급쟁이 월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네. 제가 주말이 꼭 편한 건 아니에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언제든 오시면 미리 저한테 오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상관은 없고요.
오전에 10시 정도에 제가 출근을 하니까 10시부터 저녁 한 7, 8시, 7시 정도까지는 회사에 계속 있고 그 이외에는 뭐 개인톡 같은 거는 뭐 새벽 2시에 자니까 그 전까지는 좀 주셔도 괜찮고 아, 화요일은 오시면 안 됩니다. 화요일은 상품 입고가 많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뭐 100개 이상 상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화요일 날은 제가 오전에도 택배가 나가고 오후에도 택배가 나가서 화요일만 빼면은 괜찮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화요일 날 오시면 큰일 나요. 화요일은 제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택배를 계속 싸는 날이에요. 유일하게 화요일 날 입고가 되는 상품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그날은 오전에도 택배가 한 번 나가고 오후에도 택배가 나가야 돼서 그날은 좀 많이 바쁩니다. 그날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되고 제가 있는 곳은 전주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규모가 한 40평 정도 돼요. 그냥 뻥 뚫려 있는 40평에 책상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다 물건이에요. 뭐, 물론 사진 찍는 스튜디오 조그맣게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안에 한 10억 정도 되는 재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박성진 대표님 거 예치한 거에 대한 물건까지 하면 제 거 합해가지고 한 4억 이상은 재고가 있을 거예요. 가늠을 못해요. 너무 많아서. 가지수도 많고, 개수도 많고, 그리고 날마다 또 들어오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대부분은 오늘 들어온 상품 오늘 다 소진을 하고 남아있는 조금 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는 날짜가 정말 좋아요. 최근 한 달 이내에 사입해가지고 나가는 상품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표님들이 상품을 판매하시는 데 있어서 화장품인데 이거 유통기한이 있는데 걱정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제가 일부러 많이 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CS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CS는 제가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로그인 인증을 해가지고 수시로 로그인을 해서 대표님들 걸 들어가서 봐드리기 때문에 뭐 CS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남기거나 뭐 교환, 반품 뭐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팔릴까예요. 근데 진짜 팔립니다. 정확하게 팔리고요. 광고는 사실 좀 필수이긴 한데, 저는 스마트 스토어는 매출이 거의 없다 보니까 광고도 1도 안 하지만,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광고 조금만 넣으면 금방금방 막 몇백 매출은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옥션 지마켓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굳이 제가 광고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옥션 지마켓 매출이 막 몇천만 원씩 나왔고, 아까 보여드렸던 11번가? 거기도 제 메인 사업자는 불과 코로나 전에는 월 4천 정도까지 매출이 나왔었어요. 몇 억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대표님들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열심히 하시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 그만큼 매출이 많이 나올 거고요. 박성진 대표님은 사실 제가 거의 24시간 중에 눈 감고 있는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제가 그냥 부려먹어요. 그래서, 저분이 제가 사수기는 하지만 저분이 제 사수 같아요. 제가 그냥 계속 뭐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빨리 익힌 거죠. 상품에 대한 것도 좀 빨리 익혔고, 판매에 대한 노하우도 좀 빨리 익히고. 그래서 저를 좀 많이 괴롭히는 대표님들이 사실은 매출이 잘 나오고요. 또 주력 상품이 좀 빨리 생기는 대표님들이 또 매출이 잘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어, 대부분은 월천 벌려면 사업해야죠 라고 하는데 사실 카페를 차려도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려면 최소한 한 5천만 원 이상은 팔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페에서 매출 5천만 원 나오려면 알을 몇 잔을 팔아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이게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좀 잘 나가는 상품 저만 팔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진짜 그분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파트너들 싹 다 내리라고 하고 그분 혼자만 팔 수 있게도 해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게 주력이어서 이것만 팔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 대표님이 투자한 예치금을 가지고 재고를 확보해서 그 대표님만 당일 발송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이 훨씬 잘 되겠죠.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틀 배송, 3일 배송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나한테 주력 상품이 생겼다거나 내가 아니면 예치금을 좀 많이 맡길 수 있는 여력이 된다거나 하면 그에 맞춰가지고 제가 컨설팅 하듯이 따로 또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휴, 돈 없는 것들은 사업도 못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200만 원 수준에서 못 벗어나시는 대표님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맞춰가기 위해서 뭐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표님들이 나는 얼마나 매출을 만들고 싶은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은지를 먼저 계획을 세워 보시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15년 전에는 그냥 반찬값 벌고 싶었고, 우울증을 어떻게든 낳고 싶어서 그냥 집에서 애들만 보면서 살기에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한 달에 10만 원만 벌어보자라는 생각으로 50만 원 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조금 자랑을 하자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 7년 전에 4층짜리 건물을 샀고요. 지금 시가로 한 11억 정도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뭐 좋은 차도 타봤고, 직원들도 많이 거느려 봤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만큼 제가 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표님들도 갈팡질팡 하시고 어디 가서 막 몇백만 원짜리 강의 들었는데 아, 강의 들어도 난 매출이 안 나오네라고 하시면 저를 믿고 같이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드리는 강의는 사실 돈을 안 받지만 저 크몽에서 300만 원짜리 컨설팅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클래스 위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 전자책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강의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제 물건도 다 나눠드리는 이유는 그냥 제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저희 파트너들하고 올리브영 같은 그런 매장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상품이 브랜딩이 잘 되면 우리 상품만 가지고 전국에 프랜차이즈 매장 내는 그런 거를 저는 사실 좀 하고 싶고, 제가 알기론 박성진 대표님도 강의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 내고 강의 들어본 거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 강의 그 신사임당 거 그거 강의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유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역에서 저는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팔았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 팔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팔아봤던 노하우를 가지고 강의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판매를 하면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박성진 대표님은 혼자서 부업으로 4년인가 하셨다고 했는데, 뭐 한 달 매출 100만 원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팔고 있는 이 상품은 실질적으로 제가 제조한 상품은 아니지만 제가 제조한 것만큼 애정을 가지고 사입을 하고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해서 판매를 합니다. 물론 저희 남편이 사진 작가이면서 포토샵을 하고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고요. 어디 가서 좀 내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내놓고 팔 만한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세계의 제조사하고 OEM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팩, 건강식품, 화장품 이렇게 상품을 또 브랜딩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파트너들하고 저는 미래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없으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녹화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